미국 주식 어려우세요? 저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저희가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을 하면 좋은 게 뭔지 대표적인 장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예, 한번 여쭤볼게요. 네. 미국 주식 왜 좋아해요? 저는 미국 주식 좋아하는 딱 한 가지 이유. 네. 내가 상상했던 걸 현실로 만드는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게 그걸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주식 좋아해요. 뭔가 혁신적인 거, 네. 진취적인 거. 왜 좋아해요? 저는 네. 든든해요. 아 진짜? 며칠이나 됐다고 주식까지? 아니 이게 워낙 그 미국 기업들이 네. 탄탄하고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 MTS 안 켜보거든요. 네. 그런 든든함이 있어요. 어허. 진심이에요? 네, 혹시 주가 좀 그동안 해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그런 가능성이 95% 정도. 근데 어쨌든 이제 네. 저는 영스타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네네. 뭐 어쨌든 든든하다는 거. 네.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로 하면 네. 한국 주식도 좋지만 한국 주식보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1%포인트보다 최소한 그 정도도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가장 큰 게 역설적으로 보면 진짜 그래서 뭐라 그럴지도 모르지만 네. 저는 미국 주식이 네. 미국 주식은 대부분 영어로 다들 모든 걸 설명을 하잖아요. 네. 물론 저희는 한국말로 하지만 그래서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소위 노이즈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노이즈. 그래서 저는 또 쉽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하기 때문에 더 오히려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은 이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네. 이걸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이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투자할 때 우리가 막 노이즈 듣고 네. 엄청 막 머리 굴리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그러면서 안 된다, 막 저거 트레이딩하고. 안 된다. 네, 맞아.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영어 못 해갖고 내가 미국 주식 하는 거구나. 그게 진짜 전 진심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저희 경제증권 방송이 있지만 네. 상당 부분의 많은 프로는 노이즈를 솔직히 양산한다고 보고 있어요. 맞아요. 물론 제일 하나 써 있죠. 투자자의 책임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단가 써 있고 다 써 있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라는 게 위험한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면 수학으로 보면 분모 자체가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제로밖에 안 나와요. 네네. 확률이 빵으로 가는 겁니다. 맞아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 되죠. 근데 특히 한국 주식은 가만히 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방송도 보죠. 내가 안 보더라도 뉴스를 보죠. HT, SMT에서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더라도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가만히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토킹 어바웃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주식 얘기 엄청 많이 해요. 네, 하고 맞아요. 요즘에 진짜 그래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순간적으로 보는 사람 많으면 옆에 이렇게 뭐 보나 보다 보면 주가 올라가나 떨어진다 엄청 하니까 많아요. 맞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이즈가 넘쳐난다고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얘기하거든요. 영어가 조금 알면 되는데 네. 저같이 조금만 알면 오래 편해요. 네네. 조금만 알면 여기 너무 능숙하게 알고 다 노이즈를 다 듣고 살잖아요. 네. CNBC 다 알아들으면 엄청 피곤하죠. 제가 그 영스타랑 방송을 뭐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영스타의 방송을 쭉 지켜보면서 명언 한 가지 기억나는 거 뭐였었냐면 이제 영스타를 찾아온 투자자분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미국 주식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이게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영스타의 답변. 여러분은 한국어를 잘해서 한국 투자 잘합니까? 이제 수익률 많이 올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인 거 저는 확 맞아요. 와닿았었거든요. 진짜 그거 뭐라 하죠? 뼈 맞았다. 뼈 때렸어요. 저도. 어쨌든 네, 맞아요. 진짜 전곡을 찌르셨어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매번 그러잖아요. 외국인 따라 한다 그러는데요. 네네. 한국에 와본 외국인이 3%밖에 없어요. 펀드 매니저 중에. 제가 한번 블룸버그 통계를 봤어요. 네. 단 3%만 한국에 와본 사람이 펀드 매니저입니다. 한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 네. 그 한국 주식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쵸, 돼요. 그쵸. 이머징 마켓 같이 하는 거가 되겠고요. 네. 특히
그럼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뭘 할 줄 알겠어요. 아니 그 정도 하겠죠. 불고기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김치 정도는 미국 사람 다 알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무슨 주식 알겠습니까?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게 장땡이에요, 진짜. 네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 너무 많은 걸 볼 필요가 없다. 제가 짐 크레이머 얘기하는 건 제가 솔직히 한 20%밖에 못 알아들어요. 아, 맞아요. 짐 크레이머 특히 말이 막 이상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들어도 인생이 좀 편합니다. 알아듣고 싶은 것만 알아들으면 되거든요. 말이 진짜 많으세요, 그분은. 근데 하여튼 그만큼 네.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 영어를 많이 다 들으면 노이즈를 더 많이 많이 거죠. 듣는다. 아. 레딧 있죠. 네네. 레딧 네. 일 때문에 오지만 저는 레딧을 한 잔도 안 봅니다. 그거. 진짜 노이즈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레딧도 진짜 레딧 좋은 사이트가 또 있어요. 네. 우리 봉장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네네. 뭐 진짜 인사이트 애들만 모여 있는 게 있는데 그럼 진짜 노이즈라고 보고 있어요. 어찌됐건 노이즈가 거의 없다는 것 자체가 전 진짜 미국 주식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편한 거라고 일단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매력적인 건데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네. 저는 미국 주식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누가 뭐래도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근데 네. 되게 추상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거는 많이 저도 들었거든요. 네. 좀 추상적이에요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실 이게 어렵게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지식백과 이렇게 찾아보면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써 있잖아요. 이런 말이 일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말 누가 대화에서 써요. 밥 먹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 잘난 체할 때 쓰시고 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주 이익을 우선 정책 한다는 것은 이거죠. 기업 기본적으로 경영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기업의 경영의 목적은 누구나 다 알아요. 경영학의 기본 책의 첫 번째 책에 딱 써 있어요. MBA라건 경영학은 딱 써 있는 거가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해 갖고 주주들한테 잘 나눠주는 게 목표예요. 네네. 결국 주주에 대한 친화 정책은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준다는 거죠. 네네. 그게 다예요. 뭔가에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주가를 돌려주든 뭐 딴 걸로 돌려주든 돌려주는 네. 겁니다. 그게 주주의 친화 정책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런 것이 약간 지금 많이 회복되고 좀 맞아요.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아닌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중에 하나가 대주주랑 최고 경영자 그리고 최고 경영진도 자기 자식들 이런 게 다 포함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내가 벌어서 왜 주주한테 나눠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주주 친화 정책은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주는 거 어떤 형태로건 정말 그게 쉽게 주주의, 말해서. 친화 정책이라는 거죠.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장점이 첫 네. 번째로 우리가 노이즈를 안 듣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이 주주 친화 정책.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주주들에게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나눠준다는 맞아요. 그런 장점을 꼽아주셨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다만 이제 배당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이슈가 많이 있고 배당을 좀 더 받아주려는 이슈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그 대주주나 이런 쪽에 최고 경영자가 아직까지 좀 주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보더라도 이런 거를 좀 너무 요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기업 사냥꾼, 투기꾼 이렇게 맞아요. 네,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논리적 배경은 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주주한테 나눠지기보다는 지금 좀 더 우리 투자를 많이 해서 조금 앞으로 성장에 포텐을 키우자 얘기하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최고 경영자가 네. 딴 데 돈도 아껴 써야 되는데 자기는 딴 돈 막 쓰고 자기 자신을 막 주면서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일부의 이제 몰지각한 기업이 맞아요. 과거에 그랬다는 네, 것인데 일부죠, 일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이 분명히 반대하는 시각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미국과 달리 한국과 달리 미국은 배당을 대부분이 일단 주면 대부분이 분기 한 번씩 줍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분기 배당하는 경우가 삼성전자 비롯한 몇 개 없거든요. 맞아요. 여전히 연간 배당을 하죠. 그리고 연간. 우리나라 그 분기 배당도 있다고 해도 그 중간에 있는 분기는 배당 수익률이 좀 낮고 조금 적겠죠. 적고 네. 이제 네. 연말 배당에서 수익률이 좀 채워져가는 그런 형태이고 네. 또 자사주 매입도 국내랑 그 미국이랑 약간 다른 점이 그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기업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냥 그걸 자사주로 둬요. 네.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면은 이걸 소각시켜야지 주식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네. 자사주로 둬요. 네. 나중에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이런 경우도 좀 있어갖고 약간은 좀 아직은 맞아요. 좀 부족한 측면이 그러니까 있죠. 뭐 직원들 나눠주기도 네, 하고. 우리 사주로 네, 나눠주기도 네. 하고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좀 차이가 있어요. 약간. 맞아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그 중요한 것은 배당도 하고 네. 투자도 하고 하는데 결국 그래도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돈 나면 어떡해요?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부하나요? 맞아요. 배당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 미국에서는 배당 네네. 그 기부도 도네이션도 많이 하는데 도네이션도 할 만큼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자사주 매입. 그래도 뭔가 나눠줘야죠. 네. 그래서 미국은 자사주 매입, 자사주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많은 거죠.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네네. 주가 올라가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더 좀 발전돼 있고 그 네, 개념에 그렇죠. 대한 네.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유통주수를 아예 줄여버리고 그쵸. 그래서 그 주 소각을 해보니까 주당 가치가 네.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주당 가치라는 것은 매출도 있을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익도 있을 것이고 네. 모든 것들을 할 때 그 주당 가치를 그렇죠. 높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애플 같은 걸 하나 그쵸. 말씀드릴 텐데요. 애플이 우리 가끔 보면 애플이 돈을 엄청 많아갖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한 번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가끔 네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한 3, 4년 됐는데요. 더 이상 현금 보유를 늘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금 보유라는 거가 영어로 보면 캐시 리저브 아니면 캐시를 쌓아뒀다 그래서 캐시 홀드 이런 말을 쓰거든요. 네네. 예, 이렇게 보면 가끔 보면 여러분들 캐시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줄어나고 있는데 한 3, 4년부터 절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늘어나겠지만 바로바로 써버려요. 네. 그러니까 뭐 인수하고 뭐 큰 거 투자하고 막 투자 막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는 것들 더 이상 쌓아두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쵸, 현금을 그쵸. 쌓아두는 것 네네, 자체가 네네. 뭐 쓸 것도 없는데 네. 그거 갖고 뭐 새우깡 사 먹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 많은 돈 갖고. 네. 그래서 한 2천억 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도 2천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230조 원 정도 규모를 지금 지난 분기에 그러네요. 발표한 거 보면 이 정도 돼 있죠. 그래서 딱 보면 계속 배당도 주고 자산도 늘으니까 이게 네. 자사주 매입 규모의 차트를 보시면 네. 2017년, 18년, 19년 작년에도 꾸준히 줬고 올해도 다시 1분기 엄청나게 늘리는 네.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늘리는 거라서 이게 다른 그래프가 아니라 이 그림은 그냥 저 그래프입니다. 그 자사주 매입한 규모 분기별 네. 그림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애플의 주가가 어떤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가 딱 이거죠. 주식 수가 두 번째 그림이 주가고 그 다음이 주식 수거든요. 네네. 주식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거죠. 아, 그렇네요. 고점에서 한 45%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와우. 주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 자사주 소각 해갖고 다 주식 없애버리니까. 없애 태워버리니까. 당연히 가만 이것만 있더라도 주당 이익이 올라가는데 네, 그렇죠. 이익이 올라가면 같이 더 올라가겠죠. 네, 이게 말씀드린 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건 주당 가치가 주당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데 기본이 네. 되는 거죠. 나누는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네네. 분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럼 주주 친화 정책의 대표적인 어떤 예시 가운데 하나가 이 자사주 매입인데 네. 그걸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미국 네. 기업이 애플인 예, 그렇죠. 거네요. 애플이 배당 꾸준히 늘려주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런 그러니까요. 자사주를 하고 돈은 또 잘 벌고 있으니 네.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솔직히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아, 근데 여러분들 많이 이걸-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주말 저 휴가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애플워치를 결제를 했습니다. 와우. 아직 못 받았는데 언제 오나요? 모르겠어요. 이번 주 수요일쯤 온다고 해요. 근데 네. 어쨌든 사람을 이렇게 돈 쓰게 만들어. 참. 그 애플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맞아요. 때문에 나머지 그 규모도 좀 볼게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잖아요. 네. 팬데믹이라서 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SEC에서 나서서 못하게 했고요. 네, 연준에서 맞아요. 나서서 너희들 배당도 새로 늘리지 못하게 하고 자사주 못 사게 할 정도로 직접 규제를 많이 했고 당연히 항공주도 마찬가지가 맞아요. 그런 네. 거 됐고 보잉도 마찬가지 딱 돈을 빌려주면서 지금 너희들 자사주 배당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늘어나는 그런 그림을 보는 거죠. 다만 그래서 이미 자사주 매입에 발표한 거 있죠. 발표한 거가 6월까지 벌써 5,670억 달러를 발표했어요. 미국 S&P 500 기업들이요. 네. 보면
엄청난 게 사상 최대 규모를 갖고 그렇네요. 있겠고요. 이게 그 지금 보면은 그래프에서 네. 다른 것들은 다 네. 매년 네. 연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해는 이미 반기 그러니까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네. 다른 해의 연간 자사주 매입인 거죠? 네. 자사주 매입 규모를 이미 뛰어넘었었네요. 네, 발표한 와우. 거가 이렇게 늘어났죠. 물론 이제 서둘러서 발표한 게 있겠고 이게 그렇게- 곱하기 둘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네.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을 발표했고요. 마찬가지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도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배당도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대비 2020년 확 줄어들었다가 2022년 3년, 2026년까지 꾸준하게 늘어나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전선이 이제 전망치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을 보면은요, 매년 6% 정도 배당이 증가했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미국 S&P 500 기준을 보면 평균 연 3.2% 정도 배당이 늘어났어요. 네. 그동안 네네. 역사적으로 보면. 네. 근데 올해와 내년에는 그거에 더블이 나는 거죠. 6%. 네. 그만큼 작년에 못 줬던 거를 또 주고 올해 또 못 아직 힘든 것들은 내년에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항공사나 이런 것들이 아직 흑자난 적이 없잖아요. 네네. 주더라 이제 내년에 줘야 되겠지. 이제. 네, 네. 예를 들면 그런 건 느낌이에요. 네. 이거 2030년까지는 연 4.5%. 그러니까 네. 기존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태까지 평균은 3.2에서 3.3. 앞으로는 더 배당이 더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와, 거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자사주 매입 규모도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고 네. 그리고 올해는 그러니까 내후년에 계속해서 이 배당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 관련주들, 네. 자사주 매입 또 추천주들 네.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위원님께서 좀 선정을 해주세요. 사실 뉴스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미국 뉴스 네. 많이 보시고 네. 예전보다 많이 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걸 훅하는 기사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배당과 자사주 관련 소식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노이즈예요. 네, 노이즈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표 노이즈 하나 불러봐. 이거 읽어봐 주세요. 야, 이거 노이즈입니다. Share buybacks are back. 5 stocks that stand to benefit. 자, 자사주 매입이 돌아왔다. 네. 그 5개 종목 추천. 물론 여기 배런지에서 한 거는 이게 노이즈 정도는 아니고 나름 네. 선택을 한 건데 이런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러잖아요. $20 이하에서 인생을 바꿀 주식들. 이런 거 많이 진짜로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거 언론 매체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하나 더 보이세요? 읽어봐야죠, 이것도. 이것도 읽을까요? 네, 네. 5 high yield dividend stocks to buy right now that'll help you crush inflation. 네. 네가 인플레이션을 뭉개버릴 수 있게끔 해줄 네. 지금 당장 봐야 될 이 배당주 5가지. 얼마나 섹시합니까? 라인 나오잖아요. 라인 나와요. 그러니까요.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다. 네, 그 인플레이션 그 걱정을 완전 박살내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고배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넘쳐나요. 이런 거 보시면 하루에 뭐 이런 거 저 같은 사람이 검색하면 100개 정도는 알 겁니다. 이런 기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정도로 엄청 많은데 네. 헷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이런 거 다 머리 아프시니까 딱 하나로 끝내드릴게요. 골라주시면 딱 하나. 딱 네. 하나. 네.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 주식 투자가 진짜 오히려 쉬운 이유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 우리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가 우리 올림픽 시즌에 네. 문제가 됐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어옵니다. 네네. 하면서 네. 이게 이슈가 돼갖고 이거 우리가 뭐 내리고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반발해갖고. 네네. 네. 그렇지만 우리한테 뭐가 남아 있는지 아세요? 뭐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2천여 개의 ETF가 남아 있는 거죠. 진짜 2천여 개가 지금 상장돼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잘 골라야 되겠지만 네네. 2천 개의 ETF가 있는 거죠. 다만 그렇죠. ETF는 진짜 선택 요령을 잘 생각하셔야 맞아요. 되는데요. 네. 가장 큰 거가 이제 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운용사가. 자산 네. 운용사. 그래서 인지도가 높거나 아니면 실적이 좀 검증된 자산 운용사인지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네네. ETF라는 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거래가 없어서 상장 폐지되더라도 그 가치를 나눠주게 돼 있어요. 네네. 그 돈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좀 검증되고. 검증된. 네. 그리고 또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ETF는 거래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1,000만 원치 샀는데 $10,000를 샀는데 $10,000를 갑자기 팔고 싶은데 못 팔 수가 있어요. 그 원하는 가격에 맞아요, 못 팔 맞아요. 수가 거래가 있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네. 유동성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 ETF는 1년 후에 사라집니다.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네. 작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00개면
2019년대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작년에는 순감이 있었어요. ETF가. 네네. 그러니까 ETF 많이 신규 상장됐지만 사라진 것도 엄청 많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신규 상장된 거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신규 상장된 것은 좀 저라면 좀 권하지 않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사라지더라도 네. 내가 투자한 가치만큼은 다시 돌려준다. NAV를 갖고 나눠주게 돼 있어요. 시간은 걸리지만 다 나눠봤습니다. 오. 뭐 폐지되고 부도나고 그러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셔야 그래요. 되고요. 좋아요. 네. 네. 그런데 자 네. 그럼 이제 그걸 알려주셔야 되죠. 네, ETF를. 그래서 오늘 자사주랑 제가 배당 얘기했잖아요. 네. 딱 2개만을 위해서 태어난 ETF입니다. 자사주와 배당만을 위해 태어난 ETF. 네, 보통 세계 1위 자산운용사 아시죠? 블랙락. 네, 블랙락이죠. 블랙락. 네. 제가 전에 득돌 형님이 만든 건데 이거보다 어떤 ETF인지. iShares US Dividend and Buyback ETF. 딱 배당 네. 자사주용 ETF. 딱 요거, 네. 딱 요거 배당과 그 바이백을 위해서만 태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직 규모가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운영 달러 1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네. 조금씩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이게 뭐 3년, 5년짜리 하면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이게 DIVB거든요. 네네. 네. 이랑 스파이는 S&P 500인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최근 1년 동안 보면 조금 상회하는, 그러니까 지수보다 조금 그러네요. 상회하는 수익률이 냈어요. 다만 이게 또 3년으로 보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에 보면 최근에 강했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은 디비던드가 늘어나는 분위기, 바이백을 못했던 것이 바이백을 살아나는 분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는 제가 보기 이 DIVB가 S&P 500보다 좀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저는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들어가 있는 주식 여러분들 다 아는 주식이고 다 좋아하는 주식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텔, AT&T,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P&G까지 다 있고 알파벳도 들어가 있어요. 알파벳 이런 것들이 배당은 없잖아요. 네네. 배당은 없지만 얘네들이 바이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그렇죠.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형태로 가고 가기 때문에 DIVB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주가 자체가 너무 또 비싸면 $500, $1000면 약간 거시기 한데 이것도 또 $40 착한 가격대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40 수준이니까 뭐 여러분들 사시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네요. 그 연배당 수익률이 한 1.7%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럼 S&P 500의 지금 수익률이 한 1.3 정도 됩니다. S&P 500에. 네네. 그러니까 그보다도 당연히 배당이 조금 더 수익 높고 주가 상승 여력도 조금 더 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모르죠. 여튼 이런 것들이 딱 주주 친화 정책의 미국 주식의 매력을 오롯이 받고 있고 딱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절에 맞는 네네. 과거 팬데믹과 지금 이후에 보면 한 1년 정도는 제가 봤을 때 S&P 500보다 좀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좋아요. 소개해봤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지금 배당 규모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규모가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 정도 시기를 두고 봤을 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 데이터를 아까 전에 보여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자사주 관련주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무거나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DIVB라고 하는 ETF를 소개해 주셨어요. 꼭 ETF가 아니더라도 그냥 배당주, 뭐 주주 친화 정책을 네. 잘 실천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DIVB에 속한 종목들을 맞아, 그래. 봐도 그거 괜찮죠. 네, 보고 그 중에서 좀 골라 보셔도 왜냐면 괜찮을 저는 것 그 같아요. 생각 들었거든요. 지금 탑 10 종목을 보면서 인텔하고 AT&T만 좀 빼주시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나름대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짜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미러링을 한다, 이런 그 포트폴리오를 미러링을 한다 했을 때는 아예 계절을 새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안 그래요?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여기에서 이 탑 10 종목 가운데 2가지 종목만 빼고 싶어. 근데 그리고 이 빼고 나서 그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계절을 만들어 놓는 게 다른 종목들하고 안 섞여서 이걸 진짜 따라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섞여버려요. 계좌에서. 그래갖고 할 거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 왜냐면 이거 인텔하고 AT&T 넣은 것들도 이 블랙락에 있는 그 금융 천재들이 넣은 거거든요. 맞아요. 이왕이면 따라가는 게 좋은데 저처럼 인텔이랑 AT&T만 좀 빼주시죠 이러신 분들이 굳이 따라하려면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마지막 약간 팁까지 인스타가 팁 주셨어요. 아니에요. 팁은 따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팁은 그냥 이걸 하는 게 좋아요. 금융 천재들을 그냥 믿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이름도 뭐 dividend 할 때 div 그리고 buyback 할 때 b 딱 합쳐서 그러네. DIVB니까 외우기 굉장히 쉬우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늘 내용도 이렇게 잘 복습해 보시면서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당주 또 자사주 매입 관련주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유익하게 시청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더욱더 좋은 내용 들고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